자,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더비에서 이겼습니다. 카탈루냐 더비에서 이기면서 결국은 좀 리그 9연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라리가 18라운드에서 카탈루냐 더비 펼쳐질 때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결국 에스파뇰하고 바르셀로나하고 기세 대 싸움이다. 에스파뇰 리그 5연승이었고 바르셀로나 리그 8연승이었다. 그래서 누가 승리하느냐 이거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에스파뇰을 봤을 때 얘네는 라이벌이긴 하지만 우리 상대는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고, 에스파뇰은 무슨 소리, 우리의 원수는 너야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번 대결에서는 에스파뇰이 라리가 5위고 리그 5연승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들어와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 경기가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내에서도 이게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경찰도 많이 배치가 됐고요. 여기에 주안 가르시아 문제가 있었죠. 주안 가르시아가 에스파뇰 유스 출신입니다. 그리고 2시즌 전에 세군다에서 주전으로 올라와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 지난 시즌 에스파뇰에서 정말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2,500만 유로에 에스파뇰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습니다. 오랫동안 에스파뇰에서 키워줬더니 이 자식이 통수 때리고 결국은 지역 라이벌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독, 스태프, 구단 수뇌부, 팬들 모두 주안 가르시아 이적에 대해서 분개했죠. 으악! 이렇게 분개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안 가르시아가 온다? 들어와.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지 사체를 던지겠다. 플래카드 들겠다. 결국은 이 경기에서 주안 가르시아가 보여잡으면 야유 엄청났고요. 휘팔람 엄청났고요. 여하튼 이 경기는 주안 가르시아의 경기였습니다. 온갖 야유와 지새끼랑 유다라는 플래카드 아래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으니까요. 이 경기에서 선방 6개 했고요. 그리고 엄청난 원격 조종하는 제라르 마르틴을 밀어버리는, 그러면서 수비하는 모습까지 나왔고, 여기에 패스 성공률도 89%나 됩니다. 24차례나 성공시켰고, 키퍼가 스위퍼로서 처리한 것도 2차례나 되고요. 뒷공간 처리도 2차례나 됩니다. 사실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주안 가르시아가 엄청난 선방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경기 보신 분들 주안 가르시아의 활약에 대해서 극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가 못한 경기예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에스파뇰이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로베르토가 최종 수비 라인과 같은 선상에서 움직일 때 그 뒤에 있는 선수들, 에스포시토라든가 페레미아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파뇰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의 높은 라인을 어떻게 깨야지 하고 준비하고 나온 게 눈에 보였습니다. 다만 주안 가르시아가 골문을 지키고 있었죠. 페레미아의 그 헤더를 막는 선방은 페레미아의 그 헤더가 득점이 될 확률이 75%였대. 근데 그거를 막아낸 겁니다. 그리고 주안 가르시아가 최근 2경기에서 골과 유사한 장면을 3번이나 막았대. 그냥 골이 됐어도 할 말이 없는 장면을 3번이나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주안 가르시아는 엄청난 활약을 펼친 것이 아닌가. 하물며 올 시즌 부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그에서 13경기 나왔는데 리그 13경기 중에서 7경기에서 무실점이었습니다. 슈체슨이 나왔을 때 무실점이 없을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르셀로나의 그 높은 수비 라인, 실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실점을 7개나 했다? 이 골키퍼의 능력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바르셀로나 선수들, 에스파뇰 선수들, 바르셀로나 감독, 에스파뇰 감독 모두 주안 가르시아 활약에 기겁했습니다. 문도 데포르티보의 제목이 The Hand of 라리가예요. 라리가의 손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2025년 최고의 영입이 지금 이 순간 생각해보면 주안 가르시아 같아요. 이 골키퍼의 2,500만 유로? 여러분 케파 가격 기억나세요? 케파 얼마였는지? 이거 그냥 날로 먹는 거야. 케파의 3분의 1도 안 될걸? 제가 테오슈테겐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테오슈테겐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테오슈테겐 레전드입니다. 아마 바르셀로나 역사에서 베스트 11 뽑으면 골키퍼 자리에 테오슈테겐이 들어갈 거예요. 수비 사레타 들어갈 수 있지만 테오슈테겐이 더 들어갈 거예요. 우승 트로피가 달라요. 숫자가 다르잖아. 근데 테오슈테겐과 주안 가르시아를 지금 이 시점에 한번 비교해보자. 바르셀로나는 넘버원 골키퍼를 주안 가르시아에서 바꿀 생각이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테오슈테겐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테오슈테겐 지금도 잘해요.
근데 테오스테겐의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으면 순발력은 떨어집니다. 근데 바르셀로나 수비 라인은 위로 올라가 있어. 그럼 뒷공간 커버를 해줘야 돼. 그럼 빨리 판단하고 빨리 움직여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거기서 속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1차 선방 이후에 2차 선방할 때 속도 차이가 또 나요. 결국은 주안 가르시아가 실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파뇰은 승리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테오스테겐이 넘버원 자리로 다시 올라간다? 이거는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주안 가르시아의 입지는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그 입지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경기 그 에스파뇰과 바르셀로나의 경기는 페르민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 그쵸? 페르민이 도움 2개 하면서 결국 다니 올모 골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골이니까 페르민이 이 경기에서 도움 2개를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기회 창출을 무려 4개나 했어요. 물론 패스 성공률이 71%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출전 시간이 45분인 걸 생각하면은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페르민 입장에서는 뭐 슈팅 하나 했는데 그거는 유효슈팅이 아니었어요. 슈팅 숫자보다는 기회 창출을 더 많이 했다는 거에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페르민이 슈팅 능력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바르셀로나는 빠따가 필요하고 그 빠따가 페르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베르데 볼 때 우와 시원해 이렇게 느끼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페르민도 그런 장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페르민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슈팅할 때와 패스할 때를 적절히 구분하는 것. 그러니까 페르민이 올 시즌에 리그에서만 13경기 출전했는데 4골 4개의 도움을 했으니까 슈팅 찬스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결국은 수비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패스를 또 적절하게 구사한다면 도움 능력이 더 일치월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르민이 제가 느끼기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돼요. 물론 이건 제 욕심이긴 합니다만.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바르셀로나 관련해서. 올 시즌 한정입니다, 여러분. 올 시즌 한정. 다음 여름에는 새로운 스트라이커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올 시즌 한정으로는 페란이 선발이고 레반도프스키가 백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페란이 벌써 11골이나 넣었으니까. 그런데 다음 스페르코파는 그냥 레반도프스키 선발로 쓰시죠. 페란 호흡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저는 페란이 그래도 한 건은 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그러니까 골을 넣든 도움을 하든 뭐 이 득점에 기여를 하든 뭔가 한 건을 하는 선수인데 전체적인 영향력이 솔직히 한 건보단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요. 이 바르셀로나 최전방에서 뛰는데 네 상어잖아. 그럴 거면 바다로 돌아가. 여하튼 그만큼 카탈루냐 더비에서 페란의 활약은 좀 아쉬웠다. 네, 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란보다는 레반도프스키를 선발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더 많네요. 확실히.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최근 인터뷰 보니까 레반도프스키가 뭐 바르셀로나에서 은퇴해도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반도프스키의 충성심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대받는 페란은 점점점. 맞아. 페란은 기대하지 않아야 돼. 기대하면 얘가 어깨가 무거운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고.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